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시사토론입니다. 국내 최대 기업 삼성이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라북도의 기대감도 높습니다. 위기에 빠진 지역 경제의 회생 방안이 다급하기 때문인데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 진단합니다. 함께할 토론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예, 이미 구문이 됐긴 합니다. 지난 8일이었나요? 삼성이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수치로는 언뜻 가늠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금액이긴 한데요. 일단 박태식 교수님, 이 삼성의 투자 계획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8월 8일에 삼성이 향후 3년간 총 180조, 국내에 130조를 투자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직접 채용을 4만 명, 간접까지 포함하면 약 70만 명의 고용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 같은 투자 계획을 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뭐 잘 아시는 AI, 그다음에 다음 세대, 5세대, 그다음에 바이오, 그다음에 전장 부품 등 4대 미래 성장 지원, 그다음에 지방 노후 산업단지에 대해서 스마트 팩토리를 지원한다든지, 서울과 수도권 지방을 포함한 그다음에 취업 준비생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한다든지, 사내 벤처 창업 기업인 그런 C랩 인사이드를 일부러 확대한 500개 과제 지원 등 해서 약 국내 130조를 지원하겠다. 이런 그 투자 계획으로 요약되겠습니다. 예. 권태웅 위원장님, 예. 사실 그 삼성의 투자 계획이라는 게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 계획 아니냐. 근데 그 전에 그 인도에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죠. 네. 그 만남 이후라서 이게 뭔가 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가 그런 배경을 의심받기도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삼성 투자에 대해서 그 투자의 성격을 저는 잘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 연례적으로 그 장치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런 이제 투자의 일환인데 조금 그 액수가 좀 많기는 합니다. 3년에 180조면 좀 많기는 한데. 어쨌든 이제 배터리 사업이나 향후 장치 산업에 상당 부분 투자를 하고 중소기업이나 이제 지역 이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워낙 이제 고용이 어려우니까 실제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한 저는 원론적 수준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삼성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투자를 하는데 약간 좀 많이 발표를 했는데. 그 투자는 3년 지나봐야 합니다. 실제 어디에 얼마 정도 투자를 할지. 그리고 삼성도 특정한 지역을 특정하고 있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그런 분야에 180조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는 너무 그런 투자의 그 구체성에 대한 뭐 설왕설래 이런 것보다는 기업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안 하면 안 되도록 그런 여러 가지 제반 환경, 조건 이런 부분들을 논의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의 대기업, 최고 대기업이고 그리고 투자 규모가 적지 않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관심이 많은데 강임준 시장님, 이 삼성의 투자를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하고 연계시켜서 한번 유치해보겠다 이런 행보를 좀 보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사실 삼성 문제뿐만이 아니라 기업의 투자 문제는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선 삼성이 이번에 그 180조라는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투자를 3년 동안 약속을 하는데 저는 그 삼성의 투자 계획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에 주목을 했습니다. 이 삼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조화시킨다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전라북도에 삼성이 투자한 것이 없고 또 특히 전에 약속했다가 또 불발된 것도 있고 해서 이번이 그 삼성의 투자 계획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라북도 이제 특히 지금 산업위기, 고용위기 이 지역인 군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삼성의 투자 목적에도 좀 부응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관에서 나서서 기업에 대한 투자 문제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문제.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나 그다음 정치권에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우리 군산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 삼성의 투자가 우선 지금 한다고 그러니까 제일 적격이 아니겠느냐 해서
하고 그다음 우리 또 상공회의소나 군산대학교나 이런 시민단체나 학교에서도 삼성이 군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도나 뭐 정치권과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삼성이 이 군산에 투자를 한다면은 이 어려운 군산에 정말 아주 뭐 희소식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삼성의 투자를 말씀하실 때 사회적 기대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예. 그러면 아마 기업의 어떤 사회적 책임 이 측면에서 접근해 보자고 그 말씀을 하시고 그 행보를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이해가 되는데 지금 그 삼성이 군산에 투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거는 시장님께서 기대하시는 거는 지금 군산에 삼성에서 투자할 만한 적합한 부분이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전장 사업 부분 이런 거에 대한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군산은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뭐 GM자동차 지금 폐쇄됐지만 그다음 타타, 대우 등 자동차 산업의 집적화가 그래도 많이 돼 있는 곳이고요. 전라북도에 물론 전주, 완주에 현대도 있지만은 전라북도에 자동차 관련 그 협력 업체가 약 400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100여 개가 군산에 집중돼 있을 정도로 집적화가 높은 군산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정부나 군산시나 전라북도에서도 군산을 좀 미래형 자동차 전진 기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또 그 군산의 그 상용차 자율주행 시험장이랄지 자동차 융합기술원이랄지 이런 연구 시설과 그다음에 그 자동차 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그래도 다른 지역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리고 특히 지금 삼성이 추구하는 전장 분야는 뭐 완성차를 만드는 게 아니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신기술 분야를 지금 전장 분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은 나노스 회사가 군산에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그다음 또 그 몇몇 김제 뭐 군산 또 이렇게 해서 그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업체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그래도 전장 부분이 들어온다면 좀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이건 저희들 판단이고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이나 우리 권태영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이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산시나 전라북도가 예견돼 있던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대응을 못했다 하는 부분도 저도 그런 부분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제는 어떤 대기업 공장 하나로 한 방에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시대에 있어서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을 예측하고 이제는 준비하고 해야 비록 우선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겠지만은 그렇게 지역에 알맞는 그런 특화된 그런 강한 이런 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육성이 돼야만이 이게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도 지금 함께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걸 준비하려면은 기초지방자치에서는 사실은 인적, 물적 토대가 너무나 없다. 이런 부분들이 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우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이제 뭐 7월 1일부터 취임이 아직 2달도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반기에 미래에 대한 그런 산업에 대한 설계 이런 기초를 닦는 부분에 좀 주력을 해서 군산의 산업이 다시 부흥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교수님, 지금 삼성의 전장 부문, 이 연구 기반도 그렇고 생산 시설도 그렇고 실은 이미 다른 지역에 구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쪽에 투자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여력이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장 부분에 관한 현재 그 사업장이 어디 있느냐 보면 전부 다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수원, 기흥, 평택, 아산 아니면 뭐 구미의 일부 뭐 이렇게 과거에 그 있었던 그 산업단지에 대부분 있습니다. 근데 삼성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완성차 부분 관여지 그 개입지 않겠다, 관여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 개별 부분만 생산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점에서 보면
이런 기업의 투자, 정부가 투자할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는 데가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아까 말씀드린 그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관련된 지역들은 아파트 값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급등이 시작했어요. 이미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군산은 이제 물론 인구가 뭐 6,300명인가 빠져나갔다고 하고 군산 경제력이 25%가 줄어들었으니까 그 리바운드 다시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혀 부동산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제가 그 보도를 보고 있는데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보면 군산이 현재와 같은 기대를 갖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다른 쪽의 관점을 바꾸는 게 더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기업들이 삼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LG화학, LG나 SK가 새로운 공장을 지어서 전장 산업을 할 거냐 군산에다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네들이 발표한가라든지 시중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거 여러 가지 보면 가능성이 없는데 우리는 지금 정말 아전 인수로 해석하고 지금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적인 그 독일이라든가 이런 그 프랑스, 이태리에서도 중요한 산업들이 뭐냐면 완성차 부분보다는 그 부품 업체들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은 보쉬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품 산업을 우선 키우면서 시간을 가지고 좀 내공을 기우는 게 순서가 아니겠는가 하고 물론 수소차 부분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도 너무 조급하게 생각지 말고 차근차근 해가는 게 오히려 빠른 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님 그럼 지금까지 그 논의를 보면 그렇게 썩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이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예. 줄기차게 그 삼성의 군산 투자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거든요. 추가 중인 총리를 만나기도 했고 예. 청와대에 건의를 하기도 했고. 예.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활발한 활동 반응이 어떤 형태로든 답변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그 우리 뭐 교수님 박 교수님이나 우리 권태영 위원장님처럼 사실 삼성의 투자 문제는 우리가 결정한다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룰레에 빠지거나 그 다음에 이게 또 잘못했을 경우에 우리 도민이나 시민들에 대한 실망감, 허탈감도 커지게 되고요. 또 전에처럼 말하자면은 또 삼성이 이럴 수가 있느냐는 우리의 막 기대감이 높은 만큼 또 그런 부분도 커지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군산의 입장에 있어서 지금 삼성이 이런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전라북도에 투자를 한 적이 없는 삼성이 이번에 여건이 된다면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건의를 했고요. 그 정부나 그다음 뭐 우리 정치권이나 우리 총리께서도 군산을 휴가 받으면서 군산을 그냥 오셨다가 하셨는데 모든 쪽에서의 문제는 확실히 조심스러워야 된다. 첫째, 이 문제가 자칫 따르자면은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일단 정부에서는 우리 군산 문제에 관해서 상당 부분 관심과 거기에 대한 기업들에게 군산 투자를 권하고 있는 것은 사실 같고요. 그런 총리께서도 상당 부분 군산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각 그룹들한테나 기업들한테 권유를 한 상태고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삼성도 분명히 예의는 아니다. 삼성한테도 분명히 군산 투자를 권했을 걸로 저는 예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누구든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뭐 그렇다고 그래서 삼성이 뭐 누구 말 듣고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여건 그리고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고 권태웅 위원장 말씀하신 우리 뭐 지역에서의 말하자면 그런 뭐 노동 뭐 이런 문제인데 사실은 저는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사회단체들 민주노총, 한국노총 다 찾아뵙고 한 2차례 이상씩 회의도 했고 그래서 군산의 이 어려운 문제를 서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들도 흔쾌히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군산의 경제 활성화,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데 대해서 자기들도 함께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사회적 합의도 높은 수준에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우리 군산에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은 군산 그분들의 기대에 말하자면은 절대 실망치 않을 것이다. 군산이 그런 아주 지금 높은 수준의 사회적 합의까지 돼 있기 때문에 군산 시민들의 또 그게 또 열망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기업에서 결정만 해준다면은 군산에서 활동하기가 우리 군산 시민들이 많은 환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네. 저는 이제 강임준 시장님이 삼성 투자를 호소하는 호소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원래 호소문이 이제 아닙니다. 호소문 아니시죠? 네. 건의문인가요? 예. 네. 오늘 이제 강임준 시장님이 굉장히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사실은 서민들 곁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좀 잘 그림이 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많이 다급하셨구나. 이제 이런 생각, 그 다급성은 사실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그런 다급성의 문제를 이제 삼성의 이제 전장 그 부품 공장 투자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제한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상상력을 좀 넓힐 필요는 있다. 이를테면 그럼요. 특히 이제 지금 새만금 문제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 그 얘기 우선 빼놓고요. 자, 신재생 에너지 문제를 대규모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걸 그냥 대기업에게만 사실은 그냥 다 하면 사실은 소득이 대기업만 사실 가져가는 소득이고 그냥 장치 사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삼성도 예전에 이미 전라북도에 이렇게 좀 진 죄도 있고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고 하니 또 우리 이제 군산 경제가 위기니까 이를테면 하이브리드 펀드를 한번 만들어 보자. 예? 신재생 에너지 단지 구상을 위한 하이브리드 펀드. 그래서 삼성도 수천억 내고 정부도 좀 수천억 좀 내고 우리 도민들도 좀 돈을 내서 우리 실업하신 분들도 좀 거기에 내게 하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의 좀 협동적 방식의 이런 대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만들고 그 소득의 일부는 우리 실업자들에게 기본소득 형식으로 가게끔 하면서 산업전환을 준비하는 뭔가 이런 식의 좀 적극적 기획도 좀 아주 의미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삼성의 좀 전장 부분 투자를 하는 게 어쨌든 사실 그 이상의 이제 요구는 무리하게 구체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식의 사회적 책임을 좀 다해라 해서 삼성과 좀 정부를 좀 요청 또 압박 또 해나가는 좀 이런 계기로 삼는 일의 상상력이 또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뭐 우리 그 전번에 그 삼성 그 이재용 회장을 우리 김동연 기재부 장관이 만날 때 흔히 말해서 구걸하지 않겠다 이런 표현까지 나왔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이런 사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데 저 역시도 뭐 호소한 게 아니라 건의를 했고요. 사실 삼성에 대한 그런 우리 전라북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를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애초부터 제 선거 공약이 이 시민펀드 뭐 발전소랄지 저는 이번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새만금 단지를 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식의 대기업 몇 개의 발전해서 돈 벌어가는 이런 형식은 안 된다. 내가 공약을 했지만은 우리 권태용 우리 위원장 말씀처럼 사회적 기업 협동작 시민들 펀드 조성해서 거기에 연구소 협력업체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는 군산에 있는 말하자면 모든 땅에 태양광 발전이나 그런 발전을 해도 괜찮다. 기본적으로 먼저 할 것이 바로 그거다. 그래서 이것이 선결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규모 일자리가 많은 그런 큰 공장 위주의 이런 산업은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어떻게든지 소득이 돌아가는 이 산업 그리고 그 산업 내에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어떻게 참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고민을 하고 그분들이 함께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그 소득이 돌아가야 된다. 반드시 이익이. 그렇게 해야만이 지방 도시가 살지 그렇지 않으면 지방 도시가 살아갈 길이 없다라는 것을 저는 같은 인식을 하고요. 시장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주제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상기시켜서 이거 좀 압축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해 보면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답변이 있었느냐. 즉 삼성 측과는 직접적인 접촉할 창구가 아직까지는 없는 듯하고요. 정부로부터는 간접적인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 정도는 받았다. 알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정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그게 뭐 쉽게 누가 답변을 사항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자기가 정부 누구도 삼성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는데 일단 군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그런 면에서도 접근을 좀 달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개발 시대에는 정부가 정치력이 기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혜택도 많이 주고 그래서 우리가 정경 유착이라는 말을 많이 써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오히려 경제력이 훨씬 커졌어요, 기업에. 정치가 경제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고 김동연 총리가 국어를 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건 바로 국어를 한 겁니다. 지금 실업률 떨어지고 있고 이번에도 재취업률 5천 명밖에 안 되고 지금 지난 IMF 이게 최저 수준이었으니까 간접적으로 지금 시사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국가 경제는 정부는 큰 틀을 짜고 그 안에 집어넣는 것은 기업들이 알아서 하기 때문에 정부의 호선한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기업과의 접점을 마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내부의 어떤 나름대로 매력 있는 어떤 투자의 유인 요인을 만들어내서 기업들이 오게 유인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그 관점이요. 구걸했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나 지금 시대에 말하자면 흐름이 전에처럼 정경유착을 한다든지 이런 시대의 흐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재벌 기업들이 특히 국민들의 희생에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들이 이제는 제 역할을 해야 된다. 사회적 책임도 다 해야 되고, 자기들이 한 약속도 지켜줘야 되고, 이러는데 아직도 말하자면 그런 21세기는 달려드는데 기업 방식은 20세기 기업 경영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너무나 일자리가 없어지고 경제가 지금 다운되니까 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하고 일자리 늘려라 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구걸이라고 생각 안 하고요. 당연히 그건 정부가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이 경제가 우위라고 그래가지고 옛날 방식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제는 기업들도 올바른 자세로 투자를 해야 되고요. 그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생각하는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고 기업에서는 그 부분도 물론 고려합니다. 하고 있어요. 사회적 역할을 사회적 기업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중심에 가장 의사결정의 중심축에 그러한 생각들이 들어가는가에 대해서는 좀 저는 다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국어를 해서라도 만약 그게 성사될 수만 있다면 뭐 당당하게 요구도 하면서 또 국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삼성의 전장 부분 투자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호남권 내에서 경쟁 양상이기도 해요. 적어도 활동만 보면요. 광주에서는 벌써 삼성 출신 임원까지 나서서 정치적으로 아주 거세게 좀 대시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역 정서하고도 상당히 좀 이렇게 가만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전라북도 지역 경제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가장 큰 적은 사실은 광주 전남입니다.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번에 새만금 공항 이야기할 때 새만금 공항 빨리 하지 않으면 광주에서 치고 들어온다. 근데 바로 무항공항 때문에 지금 광주에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럼 청주공항을 치겠냐. 이미 청주공항 운영되고 있는데 지금 무항공항이 독자적으로 경영에서 정상화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칠 때는 전라북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계속 사사건건 저 KTX 라인부터 시작해서 사사건건이 다 전라북도를 치고 돌아요. 제가 호남 광역권 때 좀 뭔가 좀 역할을 했는데 그 때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광주 전남 사람들을 서로 이해 설득시키고 그들과의 또 논리적으로 또 이겨내는 것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호남 광역권 만들었는데 전라북도 지사는 광역권 광역 단체장 만드는 회원들도 거의 안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경제를 주무르는 게 누굽니까? 지금 현재 정권은 제가 볼 때는 PK하고 광주 전남하고 결합차라고 봅니다. 아마 상당히 저항이 있을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도 많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권 의원님, 저기 정치적인 입장에서만 이렇게 따져보면요. 네. 그러니까 지역 정서도 있고 우리 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말씀하신 것 같으니까 지금 어쨌든 삼성이라는 투자 계획이 그건 현실로 지금 발표가 돼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우리 쪽으로 끌어오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 앞서서 잠시 언급은 됐지만 우리의 대응, 우리의 준비 자세 이거는 근본적으로
그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삼성의 전장 부품 투자 문제는 우리 자동차 산업 전환과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로서는 자동차 산업 전환이 굉장히 절박하기도 하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의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전환시킬 것인가 이런 비전과 연관해서 그런 어떤 자동차 부품 산업에 대한 투자 이런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하고 끌어내야 훨씬 확률이 좀 높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안 한다는 결정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충분히 저는 이제 그러한 어떤 자동차 산업 전환과 관련한 논의를 설득력 있게 전문가들이 얘기를 두루 들어가면서 오히려 그런 내용들을 공론화시키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아질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소득의 주체나 여러 가지 경제의 주체 문제가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군산의 위기가 결국 대기업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이제 R&D 문제를 제대로 안기 때문에 산업 위기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안고 그냥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지역이 사실은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 정말 어떤 이런 대기업도 제 역할을 하게 하면서 우리 군산 지역 시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이 그런 소득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산업전환 대책들이 깊이 있게 논의돼야 실제로 어떤 균형감 있게 될 거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광주 전남에 대해서 굉장히 격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다 다급한 거죠. 다 다급한데 결국 이제 정부는 이제 균형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랬을 경우에 실제로 어디를 투자할 거냐. 결국 준비된 지역에 그 떡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더 그런 내용적인 준비를 중장기 대책을 제대로 준비해보자.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말씀 들어보면 그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성 투자 유치를 위해서. 예. 그럼 냉정하게 우리 내부만 한정했어요. 예. 좀 아쉬운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협조 내지는 뭔가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물론 뭐 하다 보면은 부족한 점도 있고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좀 더 그런 부분에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타 지역 경쟁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왜냐하면 국가 전체적인 차원 또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도 여러 군데서 서로 이렇게 우리 지역으로 할 때 당연히 말하자면 한 지역만 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이게 요거 먹는 짓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권통용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지역이 군산이 조그마한 도시지만은 그래도 자동차 산업에 여러 가지 그 기구들이 있지 않을까. 기술원도 있고, 그다음 이번에 지금 10월 달에 완공되는 그 유일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주의 자율주행 시험장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은 다른 지역한테 어떤 우리 박 교수님 말처럼 정치적인 힘이나 이런 데서 밀릴지는 몰라도 기반 그 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은 안 밀리거든요. 그리고 새만금 쪽에 있는 아직도 그냥 백지 상태로 나 있는 땅이 있고, 왜냐하면 다른 지역보다 평택이나 이런 데 엄청나게 싼값이잖아요, 군산이. 이런 데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또 제일 큰 시장이 중국과 접근성도 좋고, 또 자동차 산업에 연관해서 일했던 숙련된 말하자면은 우리 노동자들도 군산에 많이 존재하고, 그래서 이 모든 여건은 군산이 밀리지는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군산에서 이런 분위기와 그다음 이런 합의들을 만들어내서 하면 꼭 삼성이 그런 걸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하면은 우리 군산에도 올 수 있겠다. 저는 뭐 이것이 꼭 올 거다라는 뭐 저도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지만은 이런 모든 부분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면은 지금 사실 광주 부분이 있고 전장 부분이 지금 평택 저쪽 저 위에 그쪽으로 지금 삼성이 지금 일정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는 어려움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의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자기들이 군산에 투자를 했을 때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발전성이 있느냐를 따지겠죠. 이런 부분들을 놓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일단 완성차 부분 당장에 아마 실행하기에는 액션 플랜을 만들기가 힘들 거니까. 근데 내용을 보면 일단 그 GM 자동차를 갖다가 공장을 갖다가 우리가 리노베이션해서 쓰는 방법이 가장 아마 그 논의의 중점이 될 것 같고, 그것이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될 거냐. 우리가 이제 그 플랜 B, 대체안을 항상 갖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럼 완성차 부분이 여의치 않으면 그러면 이제 놔둘 거냐.
근데 여기서 완성차가 없는데 부품 공장 오기도 우리가 유인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현재 있는 부품 공장이라도 뭔가 여러 가지 지원하든지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뭔가 그 우리가 유지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뭔가 수단이 있으면 그런 수단이라도 좀 광고를 해서 좀 더 부품 공장이 유지될 수 있도록 또 발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뭐 두 가지 관점에서 양쪽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앞에 삼성의 대규모 투자라는 좋은 그림은 그려져 있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현실은 딱히 묘안도 그리고 희망도 크게 보이지 않는 답답한 현실 같습니다. 저희들 준비한 시간이 다 됐는데요. 마무리 말씀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가름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태용 위원장. 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중장기 계획이 없다는 게 굉장히 저는 사실 경제 위기의 큰 문제다. 그리고 정부의 몫으로만 그런 문제를 돌릴 문제가 아니다. 지역에서 경제 문제는 우리 스스로의 기획과 우리 스스로의 상상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기왕에 이제 군산 얘기가 나왔는데 특히 이제 오늘 나오신 이제 군산 시장님께서 그러한 상상력들을 모아서 변화의 계기를 만드는 것에서부터 어떤 희망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대식 교수님. 예,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첫째, 물론 사회적 경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주로 이제 우리가 기업을 논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유치, 기업의 유치 이런 것은 우리 관점에 보냐고 기업의 관점에서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좀 접근을 하면 좋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전라북도가 물론 광역하고 지자체하고 모든 게 다 협조가 잘 되고 그것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 전라북도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에서 도하고 전주시, 도하고 군산시 간에 불협화음을 내는 게 꽤 많습니다. 좀 그런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는 견제도 필요하고 어떤 문제는 또 대결도 필요합니다만은 중요한 문제 때는 좀 서로 수기를 해서 그 아까 말씀하신 지역의 여론을 갖다가 형성하는 데서도 또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서도 좀 공조 체제가 좀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강임준 시장님. 예, 사실 뭐 지금 군산 경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군산은 군산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GM이나 현대전소가 문을 닫으면서 더욱더 큰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금 우리 권태용 위원장 말씀대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이제 어떻게 보면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는 말 같기도 하고요. 저는 이번에 우리 군산시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산사랑 상품권 지역 화폐의 초기 단계인 이걸 지금 9월 3일부터 지금 발매를 시작하는데 가맹점 모집하면서 저는 사실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아, 우리 시민들 충분히 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 그리고 발상의 전환을 바탕으로 우리 군산의 단기적, 중기적, 단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면은 군산의 미래를 우리 시민들이 좀 그 수혜를 누려가면서 개척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열심히 준비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태풍 쏠리기 처음에 그냥 우리 군산이 꼭 보도해서 꼭 어떤 좀 이상한 것만 보도가 돼가지고 온갖 언론에서 군산을 그냥 정확하게 군산으로 태풍 쏠리기 상륙 온다고 그래가지고 뉴스에 초점이 됐었는데 다행히 비껴가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 시민 여러분들과 우리 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그렇게 말합니다. 경제 회생의 한 목소리가 필요한데요. 또 정작 이럴 땐 잠잠합니다. 군산만의, 전북만의 기회가 따로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함께해주신 토론자 여러분, 고맙습니다.